마감 카운트다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 큰 틀부터 작은 틀까지 쫙쫙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는 쪽이 과연 어딜까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실적은 기업의 함수다. 모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함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주식 투자해 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얘기 아니야 싶겠지만 결론적으로 실적이 안 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좋은 실적을 내놓는 그리고 좀 급하게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고픈데 최근에 4월 들어서 목표 가격이 올라간 종목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 증권사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일단 목표가를 한 110개사 정도는 올려 잡았다고 해요. 지난달과 비교한다고 하면 200% 넘는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만으로도 그 좋은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목표가 상향 조정된 기업들 많다고 합니다. 계속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상향된 업종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까요? 에너지 섹터가 일단 대표적으로 올라갑니다. 35% 정도요. 보험업종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종 영업이익이 올라가는데 사실 보험과 에너지는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목표가와 기존 주가의 괴리율이 상당하다면 그런데 해당 종목의 실적이 괜찮다면 그래도 투자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DB하이텍이 증권사에서 내다보는 목표가 굉장히 높은데 현 주가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100%가 넘어간다. 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LS, 이녹스 첨단 소재 등도 괴리율이 상당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음 계속 보시죠. 어닝 시즌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굵직한 기업들 또 이제 그 굵직한 기업들이 끝나면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도 다 이제 실적을 내놓게 되겠죠. 실적이 탄탄하고 그러면서도 아직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차장님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 어떨까요? 질문을 받고 되게 좀 당황했었는데 일단 뭐 실적이 호전될 거라고 알려진 종목들은 이미 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예, 항상 주가는 또 선반영한다는 부분도 또 알고 계실 텐데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데 생각보다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다가 또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데뷔를 잘 못한 종목들이라고 시장에서 잘 모르고 네. 뭐 아니면 이제 관심이 좀 없었다가 갑자기 확 이제 등장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 갑자기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어닝 시즌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들을 찾는 게 아마 지금 제일 관건일 거고 그거에서 이제 가장 지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쪽이 기판 관련 주식들이죠. 사실 네,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심택이라든지 뭐 대덕전자라든지 오늘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런 종목들 보면 이미 주가는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먹을 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중소형주 중에서 조금 실적은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는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생각보다 좀 많이 못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종목은 제가 이따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대형주 단에서 보면 그래서 가장 화려한 실적 예상치가 나오는 데가 LG 이노텍이죠.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보면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40만 원 넘겼는데 LG 이노텍도 좋고 물론 2차 전지 소재, 뭐 장비, 뭐 그다음에 세트 업체까지도 다 지금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현재 IT 쪽에서는 LG 이노텍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중소형주들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좀 못 올라왔는데 조금 그나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물론 지금 뭐 유가가 좀 비싸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만 네. 작년 코로나 시기에도 굉장히 좋았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 생각보다 주가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이제 32,000원대 한번 찍고 다시 또 늘렸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이죠. 그러니까 화물 실적이 워낙 좋은데 화물이 지금 만약에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여객이 여객이 돌아오고 있죠. 네. 근데 그럼 유가가 비싼데 그럼 남는 게 있겠느냐? 근데 사실은 그동안 뭐 기름값이 뭐 계속 올랐던 와중이고, 근데 여객을 지금 가면 예전처럼 그 할인 항공권이 적고 비싸게 받겠죠, 사실. 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그러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유가 상승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 전망도 100불 언저리에서 계속 지키지 않겠냐. 뭐 중장기적으로는 한 80에서 100불 사이로 해서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대한항공은 대형주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볼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LG이노텍도 여전히 이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고 실적 이슈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한항공이야 사실 뭐 최근 한 달 사이 조금 올라왔다고 해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바닥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데 무리 없어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조금은 꺼려지는 것이 신고가 종목이고 워낙 주구장창 올라왔다 보니까 이걸 지금 사 말어를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게 사실이에요. 사실 어제 나오셨던 분과도 김관진 부장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사라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사는 게 맞다, 신고가 종목은. 사장님께도 서도 같은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HMM이 2만 원까지,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네. 올라왔을 때 과연 여기서 사도 되냐라고 네, 네. 했는데 더 갔죠. 5만 원까지 갔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대형주가 한번 힘을 받을 때는 또 한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쭉 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LG이노텍은 좀 사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고 하면 사실은 네. 중소형주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못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예, 한번 찾아보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LG이노텍, 대한항공 그동안도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저희는 관심 리스트에 올려놓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2번 이슈, 3번 이슈 같은 주제 안에서 한번 볼 겁니다. 바로 리오프닝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됩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사라지게 돼서 이제 밤 문화가 나름 재밌어질까요? 라는 어떤 기대감도 나오고요. 이제 사적 모임 인원도 이제 해제가 되면서 모두 모이자라는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국내 시장에서는 또 이제 뭐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엔터주. 리오프닝 관련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로 엔터주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오프라인 공연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당연지사고요. 특히 올해 엔터 4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0% 이상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주 가운데서도 누가 제일 괜찮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증권사별로 다 제각각입니다. 뭐 SM도 있고 JYP, 뭐 YG 엔터, 하이브 다 나와요. 뭐 다 좋다라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엔터주가 첫 번째 수혜주로 꼽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또 부각됐던 게 영화관 관련주 쇼박스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물론 이제 작은 기업이니만큼 주가가 완전 펌핑을 하면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고 CJCGV도 강했습니다. 25일부터 이제 영화관에서 우리 팝콘 먹을 수 있습니다. 팝콘 먹으러 영화관 가는 분들 그동안 많으셨는데 영화관 끊었다가 이제는 영화관 갈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생겨난 거죠. 사실 영화관이 매점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티켓 값도 이제 수익으로 다 잡힐 것이고 매점 매출도 잡힌다면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그 시기보다는 훨씬 괜찮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맥락의 관련주들 또 들썩였고요. 또 하나 볼까요? 그 밖에도 주류주들 술 많이 마신다 이거죠.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항공 앞서서 뭐 대한항공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괜찮을 것 같고요. 유통, 의류, 레저, 여행 생각해보니 리오프닝 주 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추려내야 하는 것인지 이제 진짜 옥을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도 사장님과 이거 관련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시각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접근하실 때 좀 주의하실 거는 사실은 좀 거의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리오프닝이 될 거라고 이제 오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뭐 마스크를 제외한 거는 다 이제
해제가 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히려 올랐는데 그게 이제 오늘 쇼박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예, 올라왔습니다. 뭐 쇼박스가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호재가 또 있었고요. 뭐 4월 8일 날 야차라는 이제 그 회사 그 작품이 뭐 다시 넷플릭스에 반영을 했고 그동안 개봉 못했던 이제 자체 제작했던 그 영화도 조만간에 개봉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 수입이 어떻게 보면 영화 유통이 관련된 걸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쇼박스가 그래서 CG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영화관들이 활성화되면 쇼박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지금 시장을 좀 환호하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그러면 이렇게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또 생각보다 이렇게 약하죠. 그렇더라고요. 근데 주류주는 이미 좀 많이 주류 가격 인상 네. 나왔을 때 좀 많이 올랐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오프닝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 와중에서 이 종목들 중에 실적 추이가 좋아질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종목. 이제 원가를 반영 못하면 사실은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으로 주류주든 조금 더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술을 좀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예, 술자리가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음식료라든지 뭐 이제 식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류를 납품하는 회사들. 특히 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인데 네. 저도 이제 뭐 익선동 이쪽 가보니까 제주 맥주 관련해서 이제 매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제주 맥주도 뭐 흑자 전환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트 진로는 꾸준히 이제 실적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롯데칠성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주류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당분간은 좀 올해까지는 재미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도 그럼 접근하기 저렴. 뭐 일단 뭐 마이너스가 나올 때 네. 모아가시는 비중을 한 10% 정도 예,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방향 틀겠습니다. 좋은 쪽 말고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슬픈 섹터들도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마스크를 벗어야 올라가는데 마스크 벗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주들이 떨어집니다. 참 시장 재밌죠. 그동안은 리오프닝 이제 마스크 벗고 뭐 다 이제 화장한다, 립스틱 매출 늘어날 거다, 색조 봐야 된다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마스크 벗는다는 그 일정이 조금 늦춰졌다고 해서 화장품주들이 좀 눌림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클리오, 이츠, 한불, 토니모리 등 이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는데 하지만 그럼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냐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마스크 벗으면서 외출을 하게 될 거고 최근에 이 주요 백화점의 백화점 그 화장품 매출을 보니까 두 자릿수 성장을 또 보여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주가 하나만 볼게요. 클리오의 주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이제 바닥입니다. 바닥이고요. 조금 올라가나 2월에 좀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까지 조금 주춤하는 모습 확인되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는 종목. 화장품이야 뭐 언제든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을 뭐 점친다고 쳐요. 진단키트 관련주도 이거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코로나를 이제 1등급 감염병 등급 1이었던 것을 2급으로 낮춘다. 일반 병원에서도 그냥 코로나 환자 오세요, 진료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시즌을 비롯한 몇몇 종목들의 주가 하락폭이 특히나 두드러졌습니다. 시즌 한번 볼게요.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42,000원. 지금은 낙폭을 더 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한 분들 어떤 전략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뭐 화장품, 진단키트 한번 아울러 주신다면요. 일단 화장품은 약간 중립 의견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좀 보실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이제 화장품 보면 이제 호재는 사실은 뭐 마스크 벗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한 2주 미뤄진 걸로 봐서는 뭐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뤄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슈로 단기적으로 색조 화장품 그동안 올랐던 게 빠졌는데 사실은 이제 화장품이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굉장히 좋았던 섹터였는데 그동안은 한동안 계속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사드 이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소비가 약해지고
중국에서 이제 뭐 사가는 물량들이 좀 적어지고, 근데 이제 화장품의 핵심은 사실은 면세점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중국 따이공이 이제 뭐 보따리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보따리가 거의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냥 쓸어가다시피 하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면세점들의 매출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움직이는 게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지금 화두는 살아남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업체들이 많이 생겼다가 사실 상장도 못하고 없어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 업체들 중에 살아남아서 누가 실적을 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화장품은 좋은 면도 당연히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문제는 이제 중국의 소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중립으로 보고 있고요. 진단 키트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매도 타이밍을 하면 오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예, 자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오늘 이슈 들여다봤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 며칠 증시를 이끌어주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개인 홀로 지수 방어에 노력을 해줬지만 그래도 양대 시장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코스피는 2,700선에서 내려오면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92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시면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개인 홀로 7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으면서 하방 압력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래도 1230선 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1229원선까지 오르면서 시장에 부담 조금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매수하는 흐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 연기금 쪽에서 조금 물량 담아주면서 낙폭 좁히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넘는 하락선 그리면서 마감했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장중에 부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잠깐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낙폭 키우면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종목에서는요. 네, 그래도 펄어비스는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의 영향으로 강세 보였고요. 3거래일째 기관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전망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1%
LNF는 1% 가까운 하락선 그렸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래도 0.07% 하락하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오늘 세트리온 그룹주 대체로 2%가량의 하락선 그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 또 CJ E&M도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요. 오늘 엔터주들 강세였죠. 13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첨부 낙폭이 깊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컸습니다. 29만 9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연일 강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경유값이 오르면서 아르헨티나 곡물 운송업자들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겹 악재를 안아가면서 강세 보였고요. 한일 사료는 상한가 안착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영화 관련주들 강세였고요. 쇼박스 15%대, 뉴는 10%대 강세 안아가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당분간 마스크는 계속해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장중 약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종목 하나 더 살펴보시면요. 차기 정책 수혜주로 강세를 보였던 건설주가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동신건설 29% 넘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